지난 금요일 정말 오랜만에 시장을 보면서 조금은 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점에서 40% 넘게 무너졌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무려 18% 가까이 급반등을 하면서 끝없이 떨어질 것 같았던 시장에 강력한 반등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아마 금요일장을 보면서 이제 진짜 바닥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가지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열어보니까 또 마음이 무거워지죠. 코스피가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장 초반부터 4%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금요일 그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스피는 중요한 121선 이동평균선을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를 보고 불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장을 조금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0% 넘게 급락했던 시장이 하루 만에 18% 반등을 했다고 곧바로 V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강하게 반등한 다음 다시 흔들리고 저점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 코스피가 다시 빠진다라고 해서 금요일에 18% 반등이 전부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지수가 이렇게 지금 흔들린다고 모든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시장보다 먼저 수급이 들어오고 눌림 이후 강하게 치고 나오는 종목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 지수가 4% 넘게 밀리는 와중에 버텨주는 종목, 거래량이 붙는 종목,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지켜주는 종목들 자세히 보면 내일 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기대해 볼 만한 후보들이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수많은 종목들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딱 3종목만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시장에서 체크하고 있는 조건들을 모두 통과를 했고요. 화요일 장에서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할 베스트 3 종목 지금부터 차트와 함께 하나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날 미친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태성이에요. 자, 태성이라는 종목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회사가 단순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만 노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태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PCB, 그러니까 인쇄회로 기판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자동화 장비와 습식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PCB 생산 과정에서 식각, 세정, 표면 처리 같은 공정이 필요한데요. 태성이 바로 이런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온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태성이 시장에서 더 큰 관심을 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존 PCB 장비뿐만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에 사용되는 글라스 기판, 그러니까 이제 유리기판 관련 장비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유리기판 에칭 장비와 도금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복합 동박 관련 장비 사업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태성을 단순히 이제 PCB 장비 중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AI 서버, 고다층 PCB, 반도체 글라스 기판, 그리고 복합 동박까지 여러 성장 테마가 동시에 붙어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회사는요, 기존 PCB 장비와 함께 글라스 기판, 에칭, 도금 장비, 복합 동박 관련 장비 등을 이제 생산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가 왜 지금 이 태성을 첫 번째 종목으로 보고 있냐? 일단 차트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7일이죠. 94,2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 시장 조정과 함께 주가가 정말 무섭게 밀렸습니다. 자, 7월 30일에는 23,000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국 한 하락률이 75%가 넘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4분의 1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 정도 하락이 나오면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구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죠. 자, 23,100원 이 저점으로 잡은 이후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자, 오늘 장중 이제 78,000원 이상 올라오면서 이제 2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4% 넘게 빠지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한다? 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평선이에요. 계속해서 5일선과 21선 아래에서 눌려있던 주가가 자, 이틀 강한 연속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21선 위를 돌파하고 있죠.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75% 넘게 하락했던 종목이 지금 저점을 만들고 단순히 하루 반짝 반등하는 것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21선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뭐 5만원, 6만원 직선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에 분명히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저항 가격은 49,000원 부근입니다. 끄어 드릴게요. 자, 이 선인데요.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과거에 주가가 여러 차례 지지를 이렇게 받았던 가격대와 겹쳐져 있고요. 네, 현재 지금 내려오고 있는 60일 이편선 역시 이 부근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49,000원 부근은 과거 지지선과 60일 이평선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현재 가격대에서 49,000원은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도 되죠. 지금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한 35% 정도고요. 오늘 장중 고점이 이제 38,0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0% 정도의 공간이 더 남아 있죠. 그래서 저는 태성을 무조건 따라붙는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대응을 잘 하면서 49,000원 부근까지의 추가 반등 가능성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보다 더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수급인데요. 수급 한번 체크해보게 되면 외국인의 움직임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죠. 외국인이 지금 최근에 상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미들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어때요? 물량을 던지고 있죠. 자, 오늘 수급에서도 개인은 순매도인데 외국인은 순매수입니다. 역시 기관은 매수세로 또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수급 변화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물론 주가가 무조건 개미들 반대로 간다는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공포가 극대화된 이유, 개미들의 투매성 물량이 나오고 그 물량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아가는 구간에서 주가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태성에서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자, 고점 대비 75% 이상 급락을 했고요. 자, 23,100원 이 저점을 만들었고 오늘 장중만 해도 20% 넘는 이런 강한 반등이 나왔고 21선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은 최근 상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개인의 물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기간까지 매수세로 돌아선다면 수급 측면에서는 더욱 재밌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최근 회사 쪽 긍정적인 변화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 7월 16일 날 이제 기존 경기도 안산에 있던 본점 소재지를 이제 충남 천안시로 이제 변경했다고 공시를 했어요. 자, 회사가 밝힌 이유는 이제 경영 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 증대입니다. 자,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태성이 앞서 이제 천안 신공장을 새로 생산 거점으로 준비해왔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제 PCB뿐만 아니고 글라스 기판과 복합, 동박까지 사업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과 경영의 중심축을 천안으로 옮기면서 이제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응할 기반을 갖춰가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태성은 오늘 장중 20% 수준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작정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21선 돌파 이후 가격대를 제대로 이제 지켜주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한 종목도 급등 뒤에 반드시 흔들림이 나옵니다. 그 흔들림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을 지켜주는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들이 유지된다면 저는 첫 번째 목표 구간은 49,000원에서 이제 52,000원 부근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30% 가까이 반등이 나와야 되죠. 네. 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 말씀드렸죠? 자, 60일 이평선과 과거 지지 구간이 겹치는 첫 번째 강한 저항대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현재 가격에서 30% 이상 추가 상승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베스트 3 가운데 제가 첫 번째로 체크하고 있는 종목 고점 대비 75% 이상 급락한 뒤에 바닥에서 강한 수급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오늘 21선을 돌파하면서 장중 20% 수준 급등까지 보여준 종목 그게 바로 태성이라는 거예요. 다만 내일 시초가부터 급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돌파한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지를 이제 반드시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소통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겠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이제 저희 구독자분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시초가에
급하게 이제 따라 붙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저항대를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후에 이제 실시간 대응은 계속해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친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은 원익홀딩스죠. 자, 최근에만 봐도 여러분들 지금 뭐 1000원을 넘어서 20배 가까이 폭등을 한 이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은 이름 때문에 그냥 원익그룹 지분만 갖고 있는 지주회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좀 원익홀딩스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계열사 지분만 보유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직접 사업까지 하고 있는 사업형 지주회사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이 바로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가스 공급 장비예요. 반도체를 만들 때 여러 종류의 특수 가스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가스를 반도체 생산 라인까지 안전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이렇게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원익홀딩스가 바로 이런 TGS, 그러니까 이제 토탈 가스 솔루션 관련 장비와 이제 배관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반도체형 특수가스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고 원익 IPS 같은 이제 반도체 장비 계열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재밌는 이유가 뭐냐?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원익홀딩스 연결 회사 가운데서 이제 원익 로보틱스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인 SMR, 이동형 로봇인 이제 SMMR,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로봇섯, 이른바 이제 알레그로 핸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익홀딩스를 단순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 하나로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자, 그리고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가 동시에 붙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회사 공시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원익 이제 로보틱스의 로봇 핸드는요, 빅테크 기업 납품과 해외 판매 증가로 최대 판매 수량을 기록을 했고, 이제 뭐 조선, 방산, 휴대폰 제조, 국방 분야에도 AMR과 이제 AMMR을 납품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지금 기본적인 스토리가 전혀 없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원익홀딩스를 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역시 차트예요, 차트. 자,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오늘 큰 상승을 맛볼 수가 있었죠. 자, 지금 지난해 12월 30일이죠. 56,6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가 쉬지 않고 밀려버렸죠. 결국 이제 13,200원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하락률이 거의 74%죠. 사실상 주가의 4분의 3이 사라진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단순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하락이고요. 기존의 높은 가격에서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상당 부분 이제 손절을 하거나 시장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9,860원이에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요, 단순히 상한가를 갔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자, 거래량이 같이 터져줬어요. 그동안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어때요? 줄어들었었죠. 바닥권에서 갑자기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최소한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일단 저는 이제 욕심을 크게 내기보다 첫 번째 이제 60일 이평선으로 좀 보겠습니다. 60일선이 대략 이제 22,000원 후반에서 23,000원 부근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한가 가격인 기준으로 보면 약 15% 정도의 추가 상승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1차 목표 구간은 일단 60일선 부근이에요. 그런데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고 시장 분위기가 좀 받쳐준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러프하게 120일선까지 열어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0일선은 대략 27,000원 후반 부근으로 좀 내려오고 있죠. 자, 이 가격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40% 가까운 상승 여력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제가 지금 121선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위에 물려있는 매물이 워낙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61선에서도 이제 강한 저항이 나올 수가 있고 중간중간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1선까지 1차로 보고 그 자리를 이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준다면 그 다음은 121선까지 보는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에서 제가 차트만큼이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
수급이에요. 수급. 좀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7월 15일부터 이제 최근까지 누적으로 보면 개미들은 어때요? 84만 주 이상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뭐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수를 했죠. 자, 기관은 이제 39만 주 이상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44만 주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그대로 받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구조죠. 특히 이제 최근 흐름을 자세히 보면 더 재밌습니다. 자, 29일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29일날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개인들이 이제 11만 주를 팔았었는데 기관은 10만 주 그리고 외국인은 3만 3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뭐 30일도 그렇고요. 31일에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개인들은 팔고 기관이 계속 순매수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저는 이런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물론 개미들이 이렇게 판다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고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공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고점 대비 70% 넘게 이제 급락한 종목에서 개인들의 선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하게 받아간 뒤에 강한 상한가가 나왔다는 건 적어도 단기 수급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개미 물량은 상당 부분 털렸고 그 물량을 큰 수급이 받아가고 있는 그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아침부터 무조건 따라가면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내일 갭 상승으로 출발한 뒤에 한번 강하게 밀어버릴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상한가에서 매수한 단기 자금들이 내일 시초가부터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 워닝홀딩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오늘 종가 19,860원 부근으로 잡고 싶습니다. 내일 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이제 위아래로 흔들더라도 오늘 종가 부근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요, 아직 흐름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적으로 지금 60일선까지 열어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120일선까지 러프하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내일 갭을 크게 띄운 뒤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종가 밑으로 강하게 밀려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상한가 다음날 단기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여러분들 욕심을 좀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워닝홀딩스는 내일 얼마나 높게 시작하냐보다 눌렸을 때 어디에서 좀 버텨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뉴스 쪽도 하나 체크해볼 만합니다. 7월 말에 이제 발표된 로봇 상장 기업 이제 7월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워닝홀딩스가 주요 로봇 관련 상장 기업군에 포함되면서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쪽 시장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 자체가 신규 수주나 실적 발표 같은 강력한 직접 호재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워닝홀딩스가 시장에서 단순 반도체주가 아니라 뭐 로봇, 피지컬 AI, 테마까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보조재료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하게 되면 고점에서 이제 74% 급락이 됐죠. 자, 그리고 바닥권에서 오늘 상한가 개인은 계속 매도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최근 상거래일 연속 매수 현재 가격에서 60일선까지 약 15% 그리고 흐름이 강하게 이어진다면 120일선까지는 약 40% 가까운 공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본업이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워닝 로보틱스를 통한 로봇 휴머노이드 테마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제가 내일 장에서 이제 두 번째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워닝 홀딩스예요. 다만 내일 갭 상승이 나온다고 흥분해서 따라 붙기보다는 한번 눌렸을 때 오늘 종가인 부근을 제대로 지켜주는지 반드시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친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은 자, 나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회사는 제대로 된 로봇 관련주죠. 자, 나우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 이제 물류 로봇, 그리고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고요, 제조해서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장에서 사람이 하던 반복 작업이나 이제 물류 이동을 로봇으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로봇부터 자동화 시스템까지 공급하는 회사라고 한번 지금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요, 뭐 직교 로봇, 다관절 로봇, 스카이 로봇이 있고 여기에 공장 안에 스스로 움직이면서 물건을 운반하는 이제 AMR, 그러니까 자율주행 물류 로봇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로봇 한 대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사의 생산 라인에 맞춰서 전체 공정을 자동화해주는 SI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자동차부터 반도체, 전자제품, 의료기기, 물류, 그리고 2차 전지 제조 현장까지 적용할 수 있는 구조예요. 실제 이제 나우로보틱스는 공시에서 이제 직교, 다관절, 스카라 로봇 AMR을 자체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향후 이제 로봇 협동과 이제 양팔 로봇, 휴머노이드 AI 기반 산업용 로봇까지 사업을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종목을 바라볼 때는 단순한 기계 장비주가 아니라 이제 산업용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AMR, AI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나우로보틱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제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한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로봇주들이죠. 시장이 완전히 안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지수 위에는 저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 종목들은 지수보다 먼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죠. 지금 15,000원까지 올라오면서 장중 이제 15% 수준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닙니다. 차트 모양 자체가 달라지고 있죠. 자, 고점이 어디였어요? 고점이 39,850원이었죠. 그런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7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 73%가 빠진 거죠. 상당히 큰 하락입니다. 자, 그런데 1,700원 저점으로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고 바닥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최근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주가도 함께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가격을 하나 돌파를 했죠. 어디에요, 여러분들? 15,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지금 15,000원 전후에서 계속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늘렸죠. 자, 그런데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가격 위로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저희 지금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강한 상승을 맛볼 수가 있었었죠. 자,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5일선과 10일선 같은 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캔들이 완전 위로 올라왔죠. 그 위로 캔들이 올라왔습니다. 단기 이평선들도 상승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정별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락하던 종목이 반등을 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내는 변화가 바로 이런 겁니다. 주가가 단기 이평선을 회복하고 이평선의 방향이 위로 돌아서고 그 과정에서 거래량까지 증가를 한 겁니다. 지금 나우로보틱스에서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말은 알겠어. 여 대표 네 말은 알겠는데 어디까지 볼 거냐? 이건데 지금 저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곳은 어디냐? 60일선입니다. 60일선. 지금 가격에서 대략 15% 안팎의 추가 상승 공간이 남아있는 구간이죠. 자, 여기가요, 그죠? 우선 여기까지 단기 반등 목표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60일선은 계속 하락을 하던 종목에서 첫 번째로 강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거래량과 캔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60일선을 건드린 뒤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윗고기가 만들어진다면 일단 수익을 일부 챙겨주는 전략도 가능을 하고요. 반대로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그때 목표는 한 단계를 더 높여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곳이 121선 이평선입니다. 자, 러프하게 보면 현재 가격에서 121선까지 약 30% 전후의 추가 상승 공간이 이렇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대응은 아주 간단합니다. 15,000원 돌파를 했죠. 그 다음에 60일선 확인을 하고 60일선 돌파를 하게 되면 121선 확인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30%를 전부 먹겠다는 생각보다 저항대를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히 나우로보틱스처럼 변동성이 큰 로봇주에는 하루에 10%씩 그리고 15%씩 움직였다가 다음날 바로 강한 눌림이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격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승에는 뉴스 재료도 있죠. 자,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의 중국산 로봇 규제 관련 뉴스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AI 공급망과 국가안보 강화를 이유로 이제 중국산 신규 휴머노이드와 사족 보행 로봇 등 이제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중국 이외 로봇 공급망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커졌어요. 여기에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대표이사 직속 로봇 전담 조직을 만들면서 로봇 연구 개발과 사업화 역량을 하나씩 모으고 있고 현대차와 LG 역시 로봇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 로봇 관련주 전체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죠.
실제로 이제 나우 로보틱스도 장중 두 자릿수 상승률을 좀 기록을 하면서 로봇주 강세의 중심 종목 중 하나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하나로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미국의 중국산 로봇 규제가 바로 나우 로보틱스의 수주 증가로 연결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국내 로봇 업체들이 이제 비중국 공급망 확대의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고 있다는 단계예요. 그래서 뉴스만 보고 무작정 따라가는 것보다 이제 결국 차트가 이 기대감을 계속 유지해 주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볼 가격은 오늘 돌파한 15,000원 이 부근이에요. 오늘 15,000원을 강하게 돌파했는데 내일 바로 그 밑으로 다시 내려간다면 돌파 실패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일 갭 상승 이후 한번 흔들리더라도 15,000 부근을 좀 지지해주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저는 아직 흐름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는 61선, 그리고 61선까지 돌파한다면 그 다음은 121선까지 열어놓고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고점에서 74% 급락을 했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15% 가까운 강한 반등과 함께 중요한 15,000원 저항대 돌파를 했습니다. 자, 5일선과 11선 등 단기 이평선 위로 캔들이 안착하면서 단기 이평선도 정배열로 전환되는 모습이죠. 여기에 종합지수가 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장을 관심을 받고 있는 로봇 테마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중국산 로봇 규제 국내 규제와 이제 국내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 확대라는 새로운 재료까지 붙고 있어요. 그래서 나우 로보틱스를 일단 61선까지 약 15% 전후 흐름이 더 강하게 이어지고 61선까지 돌파한다면 121선까지 약 30% 전후의 공간을 좀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미 강하게 상승한 만큼 내일 시초가부터 무작정 따라 붙기보다는 오늘 돌파한 15,000대를 지지해주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태성이었죠. 고점 94,200원에서 23,100원까지 75% 넘게 급락한 이후에 바닥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자, 오늘 장중 20% 수준까지 상승을 하면서 20일 이평선까지 돌파를 해냈습니다. 자, 특히 최근에 외국인이 상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 매수세로 돌아서는 반면 개인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체크해야 될 자리는 과거 지지대와 이제 맞물리는 이제 61선이 맞물리는 이제 49,000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 봤었죠? 자, 원익홀딩스를 봤었죠. 자, 이 종목 역시 고점 대비 70% 넘게 무너진 이후에 오늘 강한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인 물량은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나갔고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받아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61선까지 약 15% 흐름이 더 강하게 이어진다면 121선까지 약 40% 가까운 공간을 열어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상한가가 나온 만큼 다음날 갭 상승 후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부분을 지켜준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나우 로보틱스였죠. 로봇주 가운데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오늘 약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15,000원 저항대를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해냈습니다. 단기 이평선 위에 캔들이 올라와 있고 단기선들도 정별 형태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역시 61선까지 약 15% 흐름이 이어지면 121선까지 약 30% 정도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 종목의 공통점은 같습니다. 많이 빠져 있고요. 바닥에서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오면서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이 전부 다 코스닥 종목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지금 코스보다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죠. 금요일에 시장이 워낙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나온 것 아니냐라고 이제 뉴스에서도 떠들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닥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다시 4% 넘게 밀리면서 아직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가격대가 지금 6,280선인데, 자,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지난 2월 달에 여기서 강한 저항을 받고 크게 밀렸던 자리입니다. 당시에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이 가격까지 올라왔고 여기에서 한번 강하게 막힌 이후에 큰 변동성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과거 저항이었던 가격까지 주가가 다시 내려왔죠.
기술적으로 이제 과거의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그 자리까지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 저항이 이번에는 지지선으로 바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코스피에서 다른 것보다 8280선 전후를 지켜주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생각입니다. 내일 장중에 한번 흔들리더라도 이 가격을 지켜주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요일에 강한 반등이 한번 나왔고 오늘 다시 눌림이 좀 나왔지만 과거의 중요한 저항대를 지지선으로 바꾸는데 다시 성공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강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반등이 끝났느냐, 이걸 보는 자리가 아니라 이번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를 시험 받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 이 선을 지키지 못하고 종가 기준으로 다시 아래로 밀리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아래로는 단기간에 확실히 만들어진 지지 구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 급락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이 5,500, 그래서 5,500에서 이제 5,600선, 특히 5,560선 전후까지 다시 저점을 확인하려 내려갈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6,280에서 이제 5,560선이면 결코 여러분들 작은 폭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올라가면 상당히 강한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지지에 실패한다면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지금 코스피는 방향을 확인한 뒤에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6280선을 지켜주고 다시 반등 쪽에 무게를 좀 둘 수가 있고요. 6280선을 이탈하고 회복하지 못한다면요, 자, 제가 아까 짚어드렸던 5560선 부분까지도 열어놓으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이고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를 보면서 금요일에 18% 가까이 올랐으니까 무조건 바닥이라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반대로 오늘 다시 4% 빠진다고 모든 반등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내일 이 가격을 지켜주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어디라 말씀드렸어요? 자, 코스닥이라 말씀드렸죠. 자, 지금 고점이 1229포인트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장에서 630포인트까지 내려왔었죠. 사실상 이제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좀 사라진 겁니다. 코스피도 많이 빠졌지만 코스닥 중소형 이제 성장주들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상대적으로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 위치를 이제 과거 차트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죠. 과거에 이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구간에서도 비슷한 위치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던 자리입니다. 이번에도 630선 이 부근에서 강하게 밀렸다가 저점을 만들고 현재 이제 740선 부근까지 반등을 했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 630이 무조건 역사적인 바닥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 거의 50% 가까운 하락이 나온 뒤 과거 중요한 가격대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점을 보면요, 적어도 가격적인 부담은 코스피보다 상당 부분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지금 차트를 보면 이제 코스닥 첫 번째 목표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위에 830선 부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00선 부근이라는 중요한 저항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지금 당장 뭐 1000포인트 전고점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바닥을 만들고 830선까지 회복하는지 보고요. 830선을 돌파한 뒤에 그 다음에 900선을 보는 식으로 하나씩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지수가 바닥권에서 돌아설 때 어떤 종목이 먼저 움직이느냐입니다. 자, 보통 시장이 완전 좋아졌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 분위기가 최악이고 대부분 투자자가 겁을 먹고 있을 때 강한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코스닥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봐도 이제 로봇을 비롯해서 낙폭이 컸던 이제 성장주들이 지수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전부 코스닥에서 골랐습니다. 뭐 태성이라든지 워딩홀딩스, 뭐 나우로보틱스, 세 종목 모두 고점에서 엄청난 조정을 받은 뒤에 바닥권에서 거래량과 수급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현재 코스닥 자체도 고점 대비 거의 절반 가까운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매를 한다면 지금 당장은 이제 코스피 대형주를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코스닥에서 먼저 살아나는 강한 종목을 찾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뭐 코스닥은 안전하다 이런 의미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코스닥 역시 아직 하락 추세 위에 지금 뭐 61선과 121선이 내려오고 있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가격 조정이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됐고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을 찾기 좋은 위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 코스피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코스피는 6280선 여기를 좀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코스닥은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 반등 구조를 이어나가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흔들리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처럼 거래량이 붙고 중요한 저항을 돌파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을 중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공포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하루 급등했다고 무조건 낙관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수를 예측하는 것보다 이제 중요한 가격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시장이죠. 저는 현재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베스트 3 역시 코스닥 종목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내일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흔들리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태성, 원익홀딩스, 나우로보틱스가 각각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잘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목표가 어디까지나 이제 저항을 확인하기 위한 대응 구간이지 반드시 도달한다는 가격은 아닙니다. 결국 수익을 지켜주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여러분들 대응이에요. 나는 이 종목을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소통방 입장하셔서 실시간 매도가 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방을 무료로 운영하는 이유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주식을 하자는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채널을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구독자분들을 한해서만 무료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운영을 할지 모르겠어서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을요. 다만 저희가 구독자분들인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파란색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서 신청 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요,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수익 봤던 것 모두 다 제공해드리고 하루에 3종목씩 이렇게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3종목에 대해서 제가 관점을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초가에 들어갈 종목, 그리고 마감에 들어갈 종목, 이런 거를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저희가 피드백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청자가 좀 많아서 확인하는 작업이 좀 딜레이가 될 수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저희 산하투자전략팀이 직접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유튜브 영상이 아니고 다른 플랫폼 밴드나 이런 데서 이제 사기 이런 거 조심하세요. 요즘 여러분들 리딩방 이런 거 사기가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태성, 그리고 원익홀딩스, 그리고 이제 나우로보틱스, 이런 것들 지금 바로 당장 사지 않으셔더라도 관심 종목에는 좀 넣어놓고 이번 주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매도 버튼을 누르셔야 되고요. 어떻게 종목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셔야 되고, 좀 나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데 올바른 공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신 분들, 이제 무료 소통방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도 오늘 이렇게 도움되는 내용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힘든 장이지만 좀 힘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을 좀 위주로 하면은 여러분들 큰 수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이제 다음에 더 좋은 종목, 그리고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대표였습니다.